11월 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금액을 보면 현재 매도가랑 차이가 좀 있네. 지금은 전세 전성 시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지 들어온대요. 이게 전세 사기의 낙수 효과거든요. 매매 탑 1위 단지는 어디냐면 호수공원과도 가까우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네. 부동산 시장은 작년하고 완전 똑같은 데자뷰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누군가 밑에 다 산 거예요. 대기업 다니시는 부부가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호가는 진짜 호가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매월 초에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가 동향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누구보다도 빨리 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아마 최근의 실거래가 동향과 현재 부동산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을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광교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는 총 31건입니다. 사실은 뭐 31건이냐 33건이냐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아주 급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10월 달에 찍었을 때랑 지금 11월 달에 찍었을 때의 느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이 시장은 이 광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래량 감소, 거래가 감소, 매물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하방 압력으로 갈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 건수가 확 꺾였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확 낮아지냐?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가 있는 매매 호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부동산 그 매매 호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 호가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한 번 올린 매매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급매권이나 빨리 사정이 있으신 매도자분들은 호가는 내리지 않지만 부동산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내고해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각각 부동산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건들 먼저 호가랑 틀리게 이제 매수자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숫자로만 보고 왜 가격이 안 떨어지지? 라고 하는 거랑 해당 부동산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랑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 지금 각각 아파트의 실거래가 금액을 보면 현재 매도가랑 차이가 좀 있네? 이런 느낌? 10월, 11월 달이 계절적으로도 아이들 학교 전학이나 학교 이동에 따른 성수기거든요. 근데 성수기가 이 정도니까 이제 성수기가 지나가는 계절적으로도 비수기 12월, 1월, 2월은 좀 더 거래량이 이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떤 정책 변화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이 시장은 이렇게 꽁꽁한 매매 시장 그대로 갈 것 같다. 반대로 광교 신도시 11월 달 전세 건수는 총 212건으로 지난달 10월 달 최고 전세 거래량을 찍은 226건 대비 14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세나 월세 매물이 드물 정도로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전세가 강세 시장이다. 지금은 전세 전성 시대? 어쨌든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매매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대출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20%, 30% 적어도 70%,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DSR 2단계 해가지고 보통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보다 최소 전체의 15%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말로 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거의 다 추가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디딤돌 정책 대출을 갑자기 정부에서 줄이겠다라고 갑자기 발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런 정책 대출마저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이 대출 규제는 계속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상태예요. 과연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냐 안 어려워지냐의 키는 뭐냐면, 이 전세 거래량이 그러면 계속 늘어날 것이냐, 강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 거래량이 꺾인 것처럼 전세 거래량도 꺾일 것이냐가, 전세 거래량도 만약에 같이 꺾인다 그러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같이 하락 곡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처럼 매매 거래량은 꺾였지만 전세 거래량은 꺾이지 않고 쭉쭉쭉쭉쭉 간다면 이 매매의 효과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전세 거래량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또 했잖아요. 내년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거고,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시장은 이 좋은 소식을 덮을 만큼 약간 냉랭한 편이다. 앞으로도 이 전세 시장은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한창 이슈가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내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아파트로 다 전세가 몰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아파트 전세도 불과 1년 전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지 들어온대요. 이게 전세 사기의 낙수 효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전세에 들어오는데 이 보증보험이 가입해야지 들어와? 그렇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금을 최소 90에서 100%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설사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 소유주가 경매로 이 아파트가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전세금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세입자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혜택을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혜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는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고 들어가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탑3 단지를 보면 현재 광교 신도시의 분위기를 더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 탑 1위 단지는 어디냐면 원천동의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광교 호반 베르디움 원천동 아파트는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광교 신도시 내에서 신혼부부들이랑 24평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광교 호반 베르디움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총 매매 건수 7건으로 1등을 했습니다.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24평과 33평 두 개의 평수로 되어 있는 대형 단지인데, 호수공원에 근접한 아파트라는 장점과 광교 신도시 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라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광교 신도시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구수원, 그러니까 오래된 구수원과 중부대로를 하나의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광교인데 왠지 수원하고 겹쳐져 있는 그런 느낌?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광교 중앙역이나 상현역이나 경대역까지 오려고 그러면 버스를 여러 정거장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영통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 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 공사를 10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출근할 때 그 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차가 꽉 막혀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 지하철 계획은 21년도부터 여기 지하철을 생길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는 지금 2달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거 개통은 인덕원하고 동탄을 잇는 복선 전철이거든요. 지하철이거든요. 이거는 개통은 2029년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계획만 돼 있을 때는 내가 한 7, 8년 후에 여기 지하철이 생기겠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 눈앞에 지하철 공사가 하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당장 4, 5년 후에 개통이 될지언정. 그러니까 여기 원천동이 신축이면서 그다음에 호수공원과도 가까우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네? 이런 느낌? 지금 24평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금액이 8억에서 9억 사이고요. 33평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1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광교 신도시에 지금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금액대를 원하시는 금액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에 3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수요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몇 개월 연속 탑3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24평 8억 9억 아파트도 잘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얼마 이하 아파트까지 돼요? 9억 이하 아파트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8억에서 9억 사이에 호반배로 띄우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딱 맞는, 구매에 딱 맞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지하철까지 생긴다? 이게 눈앞에 지금 지하철 공사가 내 눈앞에 보여 있으니까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원천동이 거래 건수가 이동과 하동보다는 조금 거래 건수가 뒤처졌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원천동이 이 지하철 공사에 대한 게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 건수가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매매 건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마치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런 호재가 같이 섞여 있어요.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고르시면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도 어떤 사람들 내년에 뭐 폭락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의견이 반반 갈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년에 건설사 PF 부실 터져가지고 꽁꽁 얼 거야, 하락할 거야. 그런 게 옛날처럼 그냥 말뿐으로 끝난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작년하고 완전 똑같은 데자뷰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도 9월달 추석 이후로 거래가 급냉하고 거래 건수가 급냉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출 금리가 금방 내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근데 미국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의 실망 매물 때문에 아파트 건수가 작년 9월 이후에 꽁꽁꽁꽁 얼어서 모든 부동산들이 내년에는 아파트가 폭락할 거야 라고 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매스컴도 지금 찾아보시면 뉴스 기사에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다가 1월 달부터 그 저점을 매수자들이 잡고 거기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거래량이 쭉 올라간 거예요. 남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누군가는 밑에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신 분들은 8월 달까지 시세 차익을 거의 2억, 3억 이렇게 냈거든요. 분명히 12월, 1월, 2월이 지금보다는 아파트 매매 시장이나 거래 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고, 저도 매매가도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아파트 가격이 작년처럼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거래량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세 거래량의 매매 거래량을 지금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거래와 매매 거래량이 좁혀지면서 지금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을 2억 원까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아파트 거래를 살릴 사람은 누구냐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 급여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광범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낮은 금리로 특례 대출로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둘이 부부 수입 합쳐가지고 2억이면 대기업 다니시는 부부가 이런 특례 대출,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고소득 연봉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테니까 너희가 사, 이런 느낌?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조건 떨어지거나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광교 신도시 내에서 올라가는 아파트, 올라가는 지역, 이런 부분들 선별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고,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 금액도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앞으로 올라갈 때는 또 가장 민감하게 올라가는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거래라든지 전세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호가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이나 믿을 수 있는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방문하셔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호가는 진짜 호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 보면 호가에 없는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금매나 낮은 조정이 가능한 물건들은 누가 알고 있다? 부동산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진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는 광교 신도시의 분위기는 올라갈 거라는 사람과 떨어질 거라는 사람이 막상막하로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는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건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실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년 초 겨울이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가 언제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그 조정받은 거는 일시적일 거고, 그 조정이 끝나면 그게 연초든 중순이든 연말이든 결국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전세 이슈라든지 금리라든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단지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 가격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고,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하시려고 광교에 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부동산, 믿을 수 있는 부동산에 꼭 상담을 하시고 기회를 노리시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작년에도 이맘때는 다 부동산은 폭락할 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금매가 소진되면서 그때 결정하신 분들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보셨다.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